장례식장 특유의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다. 윤희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검은 상복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남편 태수와 함께한 35년.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다. 결혼 초 신혼의 설렘, 처사이를 안았을 때의 벅참.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다. 사업 실패 후 술로 세월을 보낸 남편,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 굽힌 세월. 이제 그 긴 터널이 끝났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받을게요. 큰아들 준호가 어깨를 두드렸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까지 아내의 도리를 다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오후 2시쯤 문득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윤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현우였다. 40년 만이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희끗해진 머리, 깊어진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지한 눈빛. 현우도 윤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들만 남은 것 같았다. 윤희 씨.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았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절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부고를 신문에서 봤어요. 성함을 보고 혹시 윤희 씨가 아닐까 싶어서.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84년 봄,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 윤희가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책장에 책을 꺼내려 애쓰고 있을 때 현우가 다가와 조용히 책을 건넸다. 이 책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빠르게 깊어졌다. 현우는 철학과 학생이었고 윤희는 문학을 전공했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시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는 이상주의자였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을 윤희와 함께 나눴다. 우리 함께 작은 서점을 차리면 어떨까요? 좋은 책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현우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그거 좋겠다. 책과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 윤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봄날 오후 캠퍼스 벤치에 앉아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다. 서툴고 떨렸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현우의 집안은 가난했다. 윤희의 부모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고생길로 가겠다는 거니? 태수 씨는 괜찮은 집안에 안정적인 직장도 있잖니. 어머니는 울며 매달렸다. 아버지는 냉정했다. 선택해라. 그 남자를 택하면 너는 내 딸이 아니다. 23세 윤희는 너무 어렸다. 부모를 거역할 용기도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현우를 떠났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비가 내렸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윤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슬픔, 그리고 끝나지 않을 사랑이 담겨 있었다. 행복하세요, 윤희 씨. 정말 행복하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재회. 장례식이 끝난 후 3일장이 마무리되었다. 친척들이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윤희는 홀로 빈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희 씨.
저 현우입니다. 심장이 요동쳤다. 제가 감히 연락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내일 오후 2시에 공원에서 만나요. 그들이 40년 전 자주 가던 그 공원이었다. 공원은 많이 변해 있었다. 낡은 벤치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작은 연못 주변에는 산책로가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벚나무는 그대로였다. 나이가 들어 더 굵어졌지만 여전히 봄이면 꽃을 피울 나무. 현우가 먼저 와 있었다.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있던 그가 윤희를 보고 일어섰다. 오셨군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현우는 1시간 전부터 와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40년의 공백이 너무 컸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희가 먼저 물었다. 그냥 살았어요. 윤희 씨는? 저도요. 그냥 살았어요. 쓸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냥 산다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인가. 결혼은 하셨어요? 윤희가 물었다. 했죠.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게 과분할 만큼 자식도 둘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서점은 못 차렸어요. 대신 작은 출판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름 없는 작가들의 책을 내는 돈은 안 됐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윤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현우는 여전히 그때의 꿈을 지키며 살았구나. 윤희 씨는 행복하셨어요? 현우의 질문에 윤희는 답하지 못했다. 행복했냐고? 불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자식들 잘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메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을 뿐이에요.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40년 전처럼 따뜻한 손이었다. 늦었지만 이제 윤희 씨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다시 시작된 인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그러다 매일. 문자였다. 길지 않은 일상적인 문자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예전에 좋아하시던 시인의 신간이 나왔던데요. 평범한 문장들이었지만 윤희에게는 40년 만에 찾은 산소 같았다. 한 달 후 현우가 제안했다. 같이 여행 가면 안 될까요? 하루짜리 짧은 여행이요. 윤희는 망설였다. 자식들이 뭐라 할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63의 나이에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 좋아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바다로의 여행. 두 사람은 바다로 향했다. 동해안의 작은 마을. 관광객들도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여기 아세요? 현우가 물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저도요. 그냥 지도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5월의 바다는 잔잔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윤희 씨는 그대로네요. 현우가 말했다. 거짓말 마세요. 나이 들어서 추해졌어요.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윤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63세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저도 묻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잊지 않으셨나요? 잊으려 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바다를 바라봤다. 봄마다 벚꽃이 필 때면 윤희 씨가 생각났어요. 책을 펼칠 때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윤희 씨는 제 인생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왜,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찾아갔어요. 현우의 대답에 윤희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결혼하시고 3년쯤 됐을 때 윤희 씨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멀리서 봤죠. 아이를 안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어요.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나타나서 흔들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후로도 웃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현우도 눈물을 흘렸다. 첫 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민박집에 각자의 방을 잡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윤희는 창밖의 달을 바라봤다. 문자가 왔다. 잠 안 오세요? 네. 잠이 안 오네요. 나와 보시겠어요? 마당에서 윤희는 가디건을 걸치고 나갔다. 현우가 평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자리를 비켜줬다. 별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밤하늘을 바라봤다. 쏟아질 듯한 별들. 윤희 씨, 저 고백해도 될까요? 무슨 고백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윤희 씨와 함께했던 그 1년이었어요. 그 후로 45년을 더 살았지만 그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나였던 순간이에요. 그럼 이제 현우도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윤희의 뺨을 어루만졌다. 40년을 기다린 손길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윤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지금 키스해도 될까요? 윤희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4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다. 23세 그때처럼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진실했다. 현우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윤희는 그 온기에 몸을 맡겼다. 키스가 깊어졌다. 현우는 윤희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등을 쓰다듬는 손길은 애틋했다. 윤희도 그의 목덜미에 팔을 감았다. 4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방으로 갈까요? 현우가 속삭였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현우는 윤희의 가디건을 천천히 벗겼다. 그녀의 어깨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아름다워요. 주름투성이인데 제게는 가장 아름다워요. 현우의 손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윤희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 하지만 남편과는 달랐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손길이었다. 옷깃을 여는 손길은 천천히 조심스러웠다. 서로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다. 주름진 살결, 늙은 몸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었다.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은 긴 시간 서로를 어루만졌다. 격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했다. 현우는 윤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마에 키스했다. 볼에 키스했다.
목덜미에 입술을 대었다. 윤희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현우의 손이 그녀의 몸을 탐험했다. 허리, 옆구리, 다리. 모든 접촉이 애틋했다. 윤희 씨, 사랑해요.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예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첫사랑을 만난 23의 마음이었다. 격정적이기보다는 부드러웠고 빠르기보다는 천천히 서로를 확인하듯 사랑을 나눴다. 절정의 순간 윤희는 현우의 등을 껴안고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새벽녘 윤희는 현우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이었다. 현실로의 귀환. 돌아오는 길 현우가 물었다.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화낼 수도 있겠죠. 엄마가 이제 와서 연애를 하다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게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담겨 있었다. 예상대로 자식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특히 큰아들 준호가 강하게 반대했다. 아빠 돌아가신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요? 준호야, 내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그동안 엄마 인생 안 산 거예요? 윤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안 살았어. 40년 동안 너희 엄마였고 내 아빠 아내였지. 하지만 정작 나는 없었어. 엄마,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 새로운 시작. 1년이 흘렀다. 윤희와 현우는 함께 작은 책방을 열었다. 40년 전 꿈꾸던 그 공간. 책과 커피 향이 가득한 곳. 우리 책방이라는 소박한 이름이었다. 책방은 크지 않았다. 좋은 위치도 아니었다. 하지만 좋은 책들이 있었고 따뜻한 커피가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개업식 날 자식들이 왔다. 준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맙다 아들. 윤희는 아들을 꼭 안았다. 저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괜찮아. 천천히 이해해줘도 돼.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현우와 윤희는 책방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행복해요? 현우가 물었다. 네. 처음으로 행복해요. 윤희가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23 소녀의 것처럼 맑았다. 현우는 윤희의 손을 잡고 입 맞췄다. 그녀도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사랑해요, 윤희 씨. 저도요, 현우 씨. 밤이 되어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책방 2층의 작은 공간으로 올라갔다. 함께 만든 보금자리였다. 현우는 윤희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웠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매일 밤 이렇게 당신 곁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윤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40년을 기다린 보상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사랑을 나눴다.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었으니까. 현우는 윤희의 몸 구석구석에 키스했다. 그녀도 그의 가슴에, 배에, 얼굴에 입 맞췄다.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껴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인생의 봄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윤희와 현우는 63의 나이에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다. 책방 한쪽에 걸린 현우의 시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40년 만의 봄.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봄은 다시 왔다. 꽃잎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은 여전히 따뜻하다. 시작이 늦었다고 봄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봄은 더욱 소중하고 절실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